저희가 안성재 셰프님의 새로운 사업장과 이 M&A 시장에서 관점에서 봤을 때 파인 레스토랑의 뭐 재무 구조라든가 이 비이클이 어떻게 되는가 등에 대해서 여러 개를 얘기했다면은 이번에 좀 한번 다른 각도로 한번 다른 셰프님들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. 제가 일단 먼저 봤던 건 일단 흑백요리사가 시즌2 확정이 내년 하반기 때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. 시즌1이 워낙 이렇게 잘 됐으니까 사실 시즌2를 안 하기는 어렵겠죠.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에 참가하는 모든 셰프분들이 이 파인 레스토랑이나 아니면 음식에 대한 즐거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게 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프로그램으로서 내수 진작으로나 등등등으로서 좋은 효과를 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이 파인 레스토랑은 대체 어떻게 돈을 벌고, 제가 일전에 안선재 셰프님이나 아니면 다른 파인 레스토랑이 사실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내기 되게 어렵다 등등등을 많이 얘기했었는데, 그러면 진짜 돌파구는 없는가를 논의 한번 더 해보고 싶을 것 같아요. 파인다이닝 사업은 무엇으로 돈을 벌어야 되나 라는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, 정말 이 진짜 음식을 아마 10,000원, 20,000원, 30,000원, 50,000원, 10만원, 20만원, 30만원, 이게 프라이싱이라고 해서 상품의 단가를 매기는 행위인데, 이거를 올리는 것도 정말 많은 고민을 하실 것 같으세요. 올리게 되면 고객이 떨어지진 않을까, 이게 적절한 가격인가 등등등. 그러니까 진짜 금액, 이 매출을 내기 위한 프라이스, 그리고 수요 공급선을 지키는 거를 진짜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시겠죠? 근데 이 방송에서 제가 되게 인상 깊은 셰프님을 봤습니다. 제가 최현석 셰프님을 봤는데, 전 사실 TV를 많이 보진 않아서 이 셰프님이 방송했던 거를 이렇게 유심히 본 적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진짜 인상 깊었던 건 레스토랑, 흑백혼합 팀전 레스토랑 미션이었어요. 제가 이 미션에서 최현석 셰프팀이 한 행위를 보는데 너무 대단한 거예요. 제가 대단하다고 봤던 건, 모든 사람들이 진짜 훌륭한 음식을 내놓고 훌륭하게 어떻게 하면 더 미식적으로 미각적으로나 훌륭하게 음식을 내놓을까 고민했다면, 딱 한 팀에서는 사업성만을 굉장히 고민했던 거죠. 그게 바로 최현석 셰프님의 냈었던 뭐 캐비어라든가 등등등 5만 원이 넘는 뭐 알밥이라든가 등을 냈었던 거죠. 어떻게 보면은 그 레스토랑을 낸다는 건 사업가가 된다는 거고, 사업가의 근본적인 거는 매출과 순이익을 관리하는 거라고 봅니다. 어떻게 보면 이 셰프님은 진짜 유명한 셰프님이시자 진짜 괜찮은 경영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그러고 나서 제가 최현수 셰프님을 좀 더 찾아보니까 초이닷의 오너 셰프, 그리고 뭐 등등등이 붙어 있더라고요. 근데 제가 저기서 초이닷이 아마 그 최현석님 이름으로 딴 브랜드겠죠? 저 최현석님 셰프를, 초이닷을 제가 소비를 했던 적이 있더라고요. 바로 컬리에서 저런 음식을 제가 먹었던 거예요. 제 아내가 사줬던. 그리고 굉장히 맛있게 먹었거든요. 그래서 뭐 봉골레 파스타부터 바질 파스타부터 등등등을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. 근데 먹으면서도 좀 고민이 많이 들었어요. 이게 진짜 이 금액이 맞나? 제 바질 페스토 파스타는 한 진짜 10,000원대 초반 가격이었고, 봉골레 파스타 같은 게 아마 한 7, 8,000원대의 가격이었어요. 그래서 이 금액이 맞나라는 생각을 했지만 또 이 맛이 너무 훌륭한 거예요. 그래서 저도 내가 어떻게 최현숙 셰프님의 요리를 맛보고 있는 거 아니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정말 훌륭한 HRM이었다, 간편 조리식이었다라고 볼 수 있었죠. 여기서 HMR이라는 내용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셰프의 메뉴를 집에서 간편하게 만나보는 것이 이제 HMR의 주요 컨셉입니다. 제가 먹었던 요리들도 밑에 위아래 있는데, 결국에는 이 HMR 시장이 왜 커지냐라고 하면, 사실 저조차도 뭔가를 요리하는 거는 맞벌이 가정으로서 너무 힘들 때도 많고, 그리고 외식을 하는 건 비용이 너무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, 그리고 식자재를 사가지고 뭔가 요리를 하는 행위가 국내는 이미 배송이라는 게 너무 잘 돼 있다 보니까 간편조리식으로 외식보다는 조금 더 싸고, 그리고 식자재를 사서 직접 요리를 하는 것보다는 간편한 이 시장이 열린 지가 꽤 됐거든요.
그러다 보니까 푸드 IP 확보를 위한 경쟁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겠죠. 뭐 컬리나 쿠팡이나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물건들이라든가. 제가 먹었던 이 최연석 초이닷의 새우 봉골레 파스타는 후기가 무려 4만 건이 넘습니다. 정말 어마어마하게 팔리고 있다는 거죠. 사실 저도 이걸 먹어봤는데 너무 훌륭하더라고요, 맛이. 이 봉골레 파스타뿐만 아니라 다른 파스타들도 다 훌륭합니다. 근데 사실 이거를 최연석 셰프님이 직접 만든 요리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. 직접 만들었다면 이 금액이 아니겠죠. 아마 최연석 셰프님이 이 레시피 같은 거를 실제로 제공을 하고 이거를 제작하는 업체는 따로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스파게티 뒷면을 보다 보니까 맨 위에 위플 E&D라는 상호명이 보이는 거예요. 대체 위플 E&D는 어떤 회사인가? 유통 전문 판매원 위플 E&D? 이게 초이닷이 아닌가? 제조원은 세롱의 웰푸드에서 만드는 거고 유통하는 거는 위플 E&D라는 회사가 나옵니다. 최현성님 네이버에 쳐보니까 소속이 위플 E&D의 총괄 셰프다라고 적혀 있더라고요. 2019년부터 일을 같이 했었는데 그러면 최현성님은 셰프님은 초이닷에 소속돼 있는 게 아니라 위플 E&D에 소속돼 있는 건가? 라는 생각이 다시 들게끔 하는 거죠. 회사 홈페이지 가서 찾아보니까 기본적으로 위플 E&D라는 회사는 HMR을 메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. 그리고 이 중간에 초이닷이라는 이 초이닷에 대한 브랜드도 가지고 있고 이 차이니즈 레스토랑도 다 유명한 대 레스토랑이더라고요. 저희 여기 이 방송에 나오는 중식의 대가분들 뭐 여경래 셰프님부터 사실 이분들이 다 이 위플 E&D에 소속돼 있는 셰프이시기도 하더라고요. 저는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셰프님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듭니다. 위플 E&D가 최연석과 외경래 셰프님과 함께 F&B의 사업을 다각화한다. 결국에는 저 이미지랑 브랜드를 위플 E&D가 가져가고 그거 기반으로 HRM이나 이런 계약도 우리가 직접 총판이 돼서 하겠다. 그리고 심지어 이 카페나 아니면 가지고 있는 레스토랑에 대한 매니지먼트까지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셰프님들 입장에서는 와이낫이실 수 있죠. 왜냐하면 셰프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건 경영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저런 경영, 이 파인 레스토랑의 경영의 어려움을 저런 HRM에서 뚫어주는 회사가 나타난 거다. 우리 눈앞에 보인다라고 보이면 좋을 것 같죠? 그래서 이제 F&B 스타트업 위플 E&D가 다양한 셰프님들을 계속 신규 영입해서 이 거의 어떻게 보면 셰프님계에 정말 샌드박스 같은 기업을 꿈꾸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. 저희가 좀 더 찾아보니까 위플 E&D가 저 초이닷에 대한 브랜드권을 가지고 있어요. 대한민국 특허청에서 브랜드도 또 올라가서 출원 공고도 냈고요.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저 최연석 셰프님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에 대한 운영권까지는 아니겠지만 아마도 저 브랜드, 이미지를 기반으로 하는 간편식 쪽은 저 위플 E&D가 가져가겠다라고 협의가 돼 있겠죠. 이제 저희 본업이 외식 산업이 사실 파인 레스토랑이 어떻게 정말 잘 사업을 하는가에 대한 걸 사실 표준을 잘 보여줬던 것 같아요. 정말 저런 HRM들이랑 정말 미팅을 잘 하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정점에 진짜 나 혼자서 정말 잘 클 수 있는 정점의 브랜드를 구축해 나가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 저희도 사실 M&A를 하다 보니까 중소벤처기업 M&A를 진짜 수백 건 이제 수천 개의 미팅을 하다 보니까 외식 산업 쪽 비단 프랜차이즈뿐만 아니라 저런 음식점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.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일단 이미지라는 거는 정말 저런 대형 셰프님들이 하는 저런 브랜드들은 어쩔 수 없이 이미지라는 건 소진 기간이 있는 것 같아요. 보통 저희는 이제 3에서 한 5년 정도가 보이는데 3에서 5년 정도의 기간이 사실 매출의 정점일 수도 있을 수도 있는 거죠. 어떻게 보면 저런 걸 고려해서 사실 사업을 다각화하거나 아니면 탄탄한 밸류체인, 제가 늘상 얘기하는 메뉴에 대해서 굉장히 작게 가져가거나 아니면 이 안에 들어가는 음식에 대한 육가공 업체와의 직계약에 대한 수수료를 계속 낮춘다거나 하는 밸류체인이 선행되지 않으면 파인 레스토랑은 정말 유명해서 가격이 계속 올라가지 않는 한 진짜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물론 F&B는 좀 다른 것 같아요. 저희 F&B 쪽에서도 탄탄한 밸류체인을 가진 회사들이 정말 많은데 아무래도 M&A나 이런 기업을 보는 건 회사의 매출 구조라든가 순이익을 진짜 다각도로
집착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최근에 봤었던 저 방송에서의 셰프님들에 대한 저 사업은 저도 배울 점이 상당히 많은 사업이다. 사업을 전개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저희 방송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 또 다른 유용한 뭐 경제나 이런 이슈가 있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일상 속의 경제를 한번 풀어나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